이거를 자, 1, 2, 유추적으로 3주차 3번은 이제 그 최종인 예비 감독평가사께서 한번 잘 설명해 보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의 목차 흐름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 네, 일단 문제 3번 중도 3번에서 바로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령을 제72조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수용을 청구한 사실이라고 해서 이 두 개 그 완전 수용에 대한 거고 그 완전 수용 요건을 얘기를 해줬으니까 일단 이 두 가지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수용 청구를 각하하는 재개를 한 사실이라고 해서 뒤에 불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하 재결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수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밑에 물음으로 갔고요. 그래서 밑에 물음 1에서 완전 수용을 설명하고 아까 그 각하 재결 얘기를 하면서 불복 방법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라고 해서 일단 논점이 정리해서 완전 수용이 확장 수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확장 수용 중 완전 수용과 그 불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했고요. 저는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그 논점의 정리를 못 쓰고? 아니, 물음 1이랑 2를 한꺼번에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음 2로 바로 들어가서 무허가 건축물 내 영업을 하고 있던 임차인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거는 영업보상. 영업보상 중에 이제 무허가 건축물 나오는 거, 그 칙 45조 1호 단서랑 52조 임차인 특례 일단 그거 두 개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만약에 다반지 쓴다 그러면 각각으로 쓰는 게 좀 유리해. 이게 묻어 쓰다 보면은 맥락을 이게 막 섞어서 쓸 가능성이 높거든. 실제 시험장에서도 보면 각각의 쟁점에 맞게. 물음 1. 물음 1에서 일단 완전 수용 72조를 먼저 적고요. 이거 물음 1 해서 이제 양가로 1, 2, 3 이런 식으로 취지, 다 외웠어요? 네, 이거 다 외웠어? 법령이니까 네, 외웠어요. 그럼 완전 수용 요건 한번 얘기해봐. 완전 수용 요건은 일단 3년건이라고 외우고요. 정확하게 한번 해봐. 72조 1호. 토지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떨려요. 뭘 떨려 공부한 거 물어보는 건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선생님하고 저 하다 보면 정확하게 뭔 내용인지 내가 물어볼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사명건 하냐? 형이 뭐야?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형질 변경이 있는 그렇지. 경우. 그다음에 건.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토지. 네네. 그래, 사명건. 그거 잘 외우면 그냥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갔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완전 수용의 각하 재결이면은 각하 요건 불비다. 그러면은 지금 그럼 보상 빵이야 빵, 그치? 각하 기각 빵이잖아. 그러면은 재결이 잘못됐네. 그럼 재결의 취소 소송 일반적으로 하는 게 맞잖아. 그 문제를 낸 이유가 각하 재결? 보상금 빵이지. 그러니까 재결의 취소 소송? 그래서 막 달리는 거야. 달리다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돈 달라는 거 같은데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틀리는 거지. 이 보증서를 하게 되는 경위를 써줘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쓸 때. 보증서 할 때 여기다 바로 보증서 이게 아니고 이의 신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증서 할 때 결국은 이게 내용에 이제 판례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자기네 답안에도 보증서라고 하는 그런 그 왜 보증서에 대한 부분인 거지에 대한 설명은 없잖아.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여기는 확장 수용이 공용 수용의 성질을 아니 그거
그건 이제 그래서- 이론적인 얘기 그래서 말고 이렇게 법적 왜 이게 상식 완전 수용이 각하 제결 됐는데 이거 이제 책에 있는 내용 말고 문제 물으면서 각하 제결. 내가 말하는 거는 네네. 각하 제결을 했는데 잘못됐잖아. 그러면 제결 취소 소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취소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자네가 지금 보증서로 썼잖아. 그럼 왜 보증서로 썼냐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금 가봤지. 혹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큰 그 점수가 안 나오는 패착 요인이 바로 그거야. 그냥 그 취소 소송 해봐야 토지 소유자에게 실익이 없다. 그렇지. 그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고 실질적으로 결국은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보증서로 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이 핵심, 이 완전 수용의 각하 제결 포인트의 핵심이다. 그거를 어디다가는 보일 수 있게 개설이나 여기다가 보일 수 있게. 이게 이거니까 얘도 확장 수용의 일종이나 보상. 그런 이런 논리도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각하 재결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각하 재결의 처벌의 공정력을 깨는 취소 소송을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형성된 법률 관계가 그러니까 각하 재결이랑 기각 재결은 있잖아. 빵 주는 거야 실제로 보면. 그렇지? 돈 안 주는 거잖아. 그렇지? 빵에서부터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이게 징계 보증서에 해당된다는 거지. 아무것도 못 받는 건데 지금 받도록 하는 거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으로서 보증서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잖아. 어때? 네. 그 내용이 없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기승전결해서 막 빼먹고 있는 거야 답안 쓸 때는. 근데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함으로는 이게 이제 보증서에 그거는 의의인 거고 네. 보증서를 그 앞에서 왜 하게 된 경위가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지. 이게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적절하게 적절 논리 그거 맞는데 그거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완전 수용의 각하제기에 불복해서 네. 바로 이의신청 보증서 이렇게 막 나오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설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논의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설 같은 걸 써가지고 이게 완전 수용의 각하제결은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이 쟁점이 아니고 이게 처벌의 공정력을 깨는 것이 쟁점이 아니고 결국은 피소용자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더 달라고 보상금을 증액을 요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증서로 논리를 가야 된다. 아까 여기 자네가 쓴 거 있잖아. 손실보상의 일환이고 뭐 이런 거기 네. 때문에 결국은 보증서 논리를 가야 간다 하고 쓰면서 자연스럽게 보증서의 맥락으로 쭉 가져야 전반적인 그 맥락이 지금 맞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 그지? 자네 내용적으로는 아주 잘써. 아까 미나도 내용적으로는 되게 잘 썼는데 설명하자. 설명이 이제 논리적으로와 기승전결에 설명이 좀 빠져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계속 세 사람 먼저 했는데 세 사람의 공통점이 지금 그 부분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어떤 기승전결에 대한 어떤 생각, 논리적인 맥락 이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2차 시험은 생각하는 공부가 돼야지 붙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논리를 펼칠 때 그럼 다 목차를 뭘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이게 맥락을 어떻게 잡지? 뭐 이런 거 정도 있잖아. 여기서 보면 목차 하나, 둘, 셋, 한 3개에서 한 5페이지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한 페이지 정도 하면 3개에서 한 4개 정도 많으면 3개, 적게는 3개, 많으면 한 4개 정도 목차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논리적인 메커니즘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술술술술 이게 예를 들자면은 술술술술 익히듯 읽어질 수 있도록 근데 답안지에서 딱딱딱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뭐 의 요건 취지 의 효과 뭐 불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답안지를 매끄럽게 논술 형태로 끌고 가는 자기가 쟁점을 쭉 끌고 가는 모양새가 아니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나열하는 형태로 이제 세 사람 공이 답안지가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패턴화되면은 고쳐지질 않아. 요거를 그러니까 연기 1기 때 고쳐요. 요거를 바로 잡아야 돼. 연말까지 그걸 바로 잡아야 돼. 박사님 혹시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학서를 사실 적었어야 되는데 이걸 안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실익이 없다 하는 내용을 이 보상금 이 굴복 방법에 대해서 1번 학서, 2번 팔리에이티브, 3번 보상금 3번 검토라고 해서 왜 취소 소송을 안 하고 보증서를 하는지 그걸 앞에서 먼저 그걸 앞에서 써놓고 먼저 써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증서 논리를 끌고 가는 거니까 그거는 앞에서 먼저 적어주고 보증서 뒤로 끌고 가면은 전반적으로
배점이나 내용을 이제 와꾸를 잘 맞춰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훨씬 좀 좋을 수 있지. 그 다음에가 지금 문제 물음 2번. 영업소실 보상. 네. 이건 뭐 다 날라갔어. 관련 규정이 빠졌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시간이 줘서? 네 사실 안 적은 줄 몰랐어요. 급해가지고. 아, 안 적은지 몰랐다. 네 그래, 급해서. 실제로 보면은 그럴 수 있지. 선생님 근데 간접 손실 보상이랑 간접 보상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래 간접 손실 보상이야. 원래 간접 손실 보상이 다 간접 보상인데 최근에 그 농업 손실 보상에서 간접 보상이다 생활 보상이라는 표현이 있지. 거기서 얘기하는 간접 보상은 간접 손실 보상이 아니라 직접 보상에 대응하는, 내가 토지에 대한 직접 보상에 대응하는 간접 보상이라는 용어가 이상하게 대법원에서 나온 거지. 간접 손실 보상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지. 그러면 영업 손실 보상은 간접 손실 보상이라면 간접 보상 쪽으로 풀어가지고 간접 보상이라는 말은 쓰지 마. 쓰지 마요. 안 쓰는 게 좋아. 당당히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한 거 쓴 거니까. 아니 안 쓰는 게 좋아. 농업 손실 보상 관련돼서 농업 손실 보상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판례가 있잖아. 거기에 간접 보상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네. 그게 이제 간접 손실 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하고 틀리게 그것도 그런 취지로 아마 썼을 것 같아. 그냥 직접적인 보상에 대응한 간접 보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애매한 용어 있지. 그러니까 법규로 고득점 하려면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모르고 애매한 용어는 안 쓰는 게 좋다. 내가 모르는 거는 차라리 안 쓰는 게 좋다. 알았지? 모르는 거는 쓰지 말자. 박사님 근데 이게 여기서요. 얘는 3년 이상 토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완전 수용 이게 각하 재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3년 이상 안 쓴 거예요. 아, 그건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논술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게 그 짤막한 사실관계 안에서 그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제를 깔고 논리적으로 맥락을 잘 풀어나가야지. 저는 이거를 그냥 사안에 적용을 할 때 토지 사용 기간이 사업 인정 후 3년 이상인 경우로 완전 수용 요건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다고 그냥 써버렸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정적이보다는 이제 이렇게 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뭐 판단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뉘앙스를 이렇게 약간 사실관계 내가 약간 전제를 깔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맞을 거야 라고 이렇게 논리를 이제 끌고 가는 이제 왜 저기 토끼몰이 하듯이 그렇지 토끼몰이 하듯이 그렇게 잘 끌고 가야지. 항상 그 논술 쓸 때는 단정적으로 썼을 때 큰 패착이 생길 수 있다는 파탄지경으로 이 답안이 파탄지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에 항상 유의를 해야 돼. 알았죠? 근데 자네는 여기 잘 썼어. 잘 썼는데 뒷심이 좀 약했어. 45조 얘기해봐. 45조요? 사업 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적합한 장소에서 그렇죠.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요. 그렇죠. 그런 거를 딱 하면서 여기 사안을 다 포섭해주면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네도 잘하다 뒤로 갈수록 막 날아가네. 그래서 답안지가 뒤로 갈수록 막 혼미해지는구만. 근데 사실 제 여기가 잘 쓴 부분이거든요. 잘 썼어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썼어. 이 정도면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는 뭐 아주 그 VIP적으로다가 잘 썼는데 이게 중간에 글씨가 많이 날아가고 뒤로 갈수록 글씨가 좀 안정되는 게 그 이유가 뭐야? 거예요. 약간 처음에는 딱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되게 급한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마음이 엄청 급하다가 한 중간쯤부터 뭔가 좀 안정되는 느낌이. 전 반대인데. 이번에 쟁점 3번 문제 쟁점 쓰면서 자아 비판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거를 쓰면서 불복 방법에 대해서 쓸 때 원래 학설 판례랑 검토를 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음이 급하다고 학설 적는 것도 빼먹고 이거 앞에서 이제 취소 소송하고 보증서 중에 왜 보증서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제기를 하지 않아서 그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뒤에서도 자 이거를 법조문을 안 적고 그 판례의 법조문 내용을 적으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그
목차를 구체적인 아예 건 또, 하나를 빼먹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도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영업손실보상의 법 77조이랑 시행규칙 45조 네. 관련된 구체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법규에서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 규정 같은 걸 빼먹잖아. 그러면 진짜 감점 커. 규정이랑 그 해당 그 직접적인 판례이지 규정하고 직접적인 판례 빼먹으면은 그냥 골로 가는 거야. 그 문제는 그냥 점수 못 먹었다 생각하는 거지. 그거 되게 중요한 전략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그러니까 시험지에다가 내가 이건 꼭 쓴다 이거 규정 판례 꼭 쓴다 이런 거를 체크해 놓고 빼먹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뭐 일종의 잽 같은 거지. 내가 그 압박 같은 한 방으로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훅으로 한 방으로 끝내자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뭐 잽으로 그냥 관련된 규정도 쓰고 개념 쓰고 규정 쓰고 판례 쓰고 이렇게 좀 하나하나 이 잽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잘 답안지를 단돌이 쳐가지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점수를 끌어내는 방식이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한 방에 내가 판례 쫙 발라가지고 끝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논술은 그래. 논술은 사실은 잽 방식으로 논리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잽 방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밟아줘야 좋지. 이걸 내가 한 방에 이거 내가 알고 있는 판례야. 뭐 진정한 소유자 관련 이런 협의성명령이 나왔다면 이 판례 발라버려야지. 이러면은 그 순간 망하는 거야. 그 순간 망하는 거고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아셨죠? 잘했어.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중상이야. 우리 전체적인 몇백 명 그 수강생 중에서 이 정도면 중상이야. 수고했어요. 그렇고